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총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붙었는데요. 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의총이 있었고 강선우 대변인도 아마 의총에 참여를 하셨겠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하는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정이고 박수받을 결정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정의당과는 달리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 조건은 왜 붙게 된 건가요? 우선 정당한 영장 청구를 국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려놓는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입법 취지 또한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행정 권력으로부터 입법부 의정 활동을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장치이지 않습니까? 제도의 취지는 그렇죠. 그렇죠. 이 총론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이 강론으로 조금 쭉 따져보면 이 불체포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본회의에 와서 관련해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 보고라 함은 이 수사에 있어서 이 해당 의원을 인신을 구속하지 않고서는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걸 설득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를 해야지만이 이 수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면 가를 찢게 되겠죠.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인신 구속을 하지 않아도 즉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도 이 수사는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불을 찢겠죠. 그런데 그 보고를 듣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인신을 구속을 하겠다라고 무조건 정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장 청구, 정당한 영장 청구라 함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법무부 장관의 보고 내용이 반드시 인신을 구속해야만 이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 설득력. 그게 있다면은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쭉 흘러온 과정을 보자고요. 민주당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종이 버스락 가져온 소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봉투 부스러기라고 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게 돈봉투인 거는 어떻게 알지? 그 돈봉투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편지봉투인지 빈봉투인지 어쨌든 그게 돈봉투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보고에서는 그게 돈봉투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워딩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할 때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인신을 이 두 명의 인신을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의 내용 중에서 여기 있는 20명은 투표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게 그 인신 구속이랑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반드시 기본권을 침해해야지 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 판단을 하자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그러면 검찰의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말씀인데 검찰의 영장 청구 이유를 듣고 변호인의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듣고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정당한지 그래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입법부가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치 관련해서 덮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방탄의 이유로 이걸 부결하겠다 그러지 아니하겠다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우리가 판단함은 반드시 이 수사에는 인신구속이 있어야겠구나.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가 돼야겠죠. 자, 의원님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영장이 오면 본회의에 가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요지 설명하고 그 해당 의원들이 반론하고 그리고 투표하잖아요. 그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의총을 하잖아요, 의원들끼리. 하죠.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본회의장 들어가서 장관 얘기 듣고 그 해당 의원 얘기 듣고 그리고 의총할 시간도 없이 투표해버리면 이건 그냥 자유투표하는 거랑 마찬가지 결과 아니에요? 그런데 의총을 할 때 저희가 이걸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럼 불을 어제 찍자 포기는 이번에 무슨 불을 의미가 찍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기라 하면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 네.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 구명 운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는 불을 찍겠다, 뭐 그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그러한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불을 찍겠다는 전제 하에 네. 여러 가지 방어적인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해보겠다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는 반드시 인신 구속을 해야 돼. 네. 라는 게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은 불체포 특권 여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가를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세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강선우 대변인 말씀을 좀 들으면 의총장에 본회의장 들어가서 법무부 장관이랑 의원들 얘기 듣고 거기서 이제 의원들이 알아서 각자 판단하는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의총 끝나고 김한규 원내대변인 얘기 들으면 의총에서 당론으로 자 이거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기준은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눈높이가 기준이 될 거다. 국민 눈높이를 어떻게 판단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게 판단이 되지 않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절차가 지금 강선우 대변인 얘기하시는 거랑 어제 김한규 원내대변인 얘기 좀 다른 거잖아요. 김한규 원내대변인 얘기는 의총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의총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김한규 대변인 이야기도 이거를 당론을 결정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 실효성에서는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그렇게 그러니까 부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논의를 하면은 의원들이 그게 뭐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하냐 이러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이번 구속 영장 청구 관련해서는 이마저마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여론은 이러하다라고 하면 그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장 들어가 가지고 그런 걸 할 때 감안을 하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당에서는 이런 분위기구나. 그리고 여론은 이러하구나.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인신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죠. 그리고 당론으로 정한다 해도 이게 정말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어지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들과 올라오면 체포동의안 무조건 통과시켜주고 찬성표 당론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어제 안은 어쨌든 부결로 갈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다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완전한 불체포 특권 포기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일각의 어떤 지적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지적들도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내려놓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의 입법 취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당론으로 정했을 때 그러면 그 당론이 100% 이행됐다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걸 더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의힘 정의당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결로 해서 뭐 당론을 냈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정말로 당론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 확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일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조금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미래일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조선일보 단독 보도예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다는 겁니다.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진술을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검찰은 이재명 지금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만약입니다. 이거 가정적 상황이에요. 이걸 적용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 하면 그럼 그건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본인은 포기하겠다. 네,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적극적으로 구명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관련해 가지고 뭐 부결 쪽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겠다고 본인의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 관련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존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서는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번의 영장 청구에서 다 이제 부결이 됐어요. 뭐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 치고 최근에 있었던 돈봉투 관련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저 검찰의 영장 청구도 체포동의는 부결이 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당시의 영장 청구는 정당한 영장 청구였다고 보세요. 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국회 본회의 와서 보고를 할 때 20명 얘기요. 아니요, 저는 예. 뭐 그 얘기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해오셨던 예. 분이라 그게 특별히 도드라지거나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 보고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거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구속의 필요성을. 그렇죠. 그러면 그 보고의 내용 중에 기존의 언론에서 밝히지 않은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정말로 수사로 밝혀낸 반드시 인신을 구속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하나라도 있었나 아하. 없었어요.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없었어요. 예. 그냥 녹취가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 진술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였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다 들어봤던 그 녹취 플러스 관련된 진술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 수사에 있어서는 구속하지 않고는 수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는데? 라는 판단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 제공이었나? 네. 저는 그렇지 아하. 않다고 판단했던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이저 수해 복구 관련된 얘기인데 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이제 어제 국무회의 발언들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생중계를 봤는데 보셨죠? 네. 근데 예. 이 얘기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 이권 부패 카르텔이랑 예. 수해 복구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이권 부패 카르텔의 조작적 정의가 뭐예요? 도대체 실체가 뭐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동안에 뭐 3년간 민간단체 등에 지급된 무슨 국고 보조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추계도 안 됐잖아요. 추산도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수해 피해 관련해서 얼마나 지원금이 가야 되는지도 계산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또 숫자가 다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네. 그러면은 소위 여기서 이제 부정수급 적발한 네. 뭐 한 지금까지 적발한 게 한 300억 원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돈을 수해 피해 복구에 쓸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거를 내려주는 그게 행정 시스템이 예. 지금 존재를 하나요? 그러면은 근거 만들어야 되죠. 만약에 이게 예. 실천이 되려면 근거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직접 피해자에게 지원될 때까지 그 내려가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죠. 예. 이게 무슨 몇 달 안에 뚝딱 됩니까? 그러면은 복구는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은 네.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숫자도 나오지 않은 추계도 되지 않은 거를 갖다가 시스템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걸 갖다가 지금 여기다가 돈을 써라. 예.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저기 있는 금을 갖다가 얘한테 줘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국민적 재난에 국민적 아픔에 이런 정치적인 용어를 대통령이 쓸 수가 있습니까? 자, 의원님. 네. 어쨌든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국가 재정을 엄청나게 계속 투입해야 된다는 그 말 자체는 동의하시는 거겠죠? 그 말씀은 맞죠. 예. 그 말씀은 맞죠. 충분히 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모든 총력을 예. 기울여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거기에 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얘기를 끌어들였느냐라는 게 비판의 포인트이신 것 같은데 의원님의 네. 그러면 대통령이 왜 여기서 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돈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용어다. 네. 지금까지 본인이 이제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 시민단체 네. 이런 거 죽이기에 나섰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여론이 뜨겁게 붙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 국민적인 아픔이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어가 어쨌든 계속 회자는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 시민단체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카르텔이 있구나. 부패 카르텔이 있구나.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실무적으로만 따져봐도요. 너무 무지한 발언이에요. 근거도 없고 네. 시스템도 없는 거를 갖다가 대통령이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2023년인데?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또 짚어보죠. 어제 우리 저 강선호 대변인 논평을 보니까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자국에 홍수가 발생하자 급거 귀국해 사태를 수습했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점에 대한
네. 비판이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가정적 상황인데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중단하고 수해 복구 때문에 귀국했을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귀국했을 거라고 봐요. 아, 높은 확률로. 네. 왜죠? 그리고 예. 이게 외교적인 평가도 예. 저는 귀국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는 우크라이나 방문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그 재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방문해야 된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 등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건 사업이라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정말 염두에 두고 방문을 계획을 했다가 그러면은 방문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내 나라에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미심쩍은 이유로 방문 결정을 취소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무슨 이유에선지 어쨌든 우크라이나 방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온 변명들이라 하면 뭐 대통령이 현장에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둥. 아니 그러면은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수해 복구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짚어봐야 되겠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회동이 또 두 번째 연기됐습니다. 네. 수해 복구 네.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네. 어느 쪽에서 먼저 연기 얘기 꺼낸 거예요? 어느 쪽에서 먼저 꺼냈다기보다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일정이 그 이전에 쫙 나오지 않아요. 지금 수해 그 피해 상황 따라서 네. 그게 심각한 쪽으로 이제 오늘 아하. 최고위 같은 경우에도 현장 최고위가 어제 결정이 된 그럴 수 것이거든요.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수해 때문에 일정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유가족들이 네. 이렇게 비통한 상황에서 전직 대표 민주당 전직 대표랑 현직 대표랑 만나가지고 우리 총선 잘 치러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비칠까? 모양새가 안 좋을 수도 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언제 다시 만날 약속은 잡으신 건가요? 네, 이게 수해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예. 바로 만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제는 정하셨어요? 혹시? 총선 승리죠.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